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설문조사 하나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구직 활동을 한 구직자 10명 중에 4명은 합격 통보를 받고도 그 합격한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해서 선뜻 듣기에는 조금 의외인 결과인 것 같은데 유진 씨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왜 그랬는지 혹시 예상이 좀 가시나요? 아무래도 취준생들이 한 기업에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자신에게 더 맞는 기업을 선택해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이유들 중에서 가장 많이 꼽힌 이유가 연봉이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가 가는 답변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다 보면은 생활비 같은 게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연봉을 더 신경 쓰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연봉 문제 이외에도 직무 내용이 예상과 달랐고요. 또 면접 날에 기업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물론 좀 선택의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렵게 합격의 문을 열었는데 또다시 취준생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모든 취준생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후회 없는 선택 그리고 성공 취업을 하기까지 애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오늘도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든 구직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더 알차게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기다려. 네, 2018 상반기 대기업 공채 이번 채용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고 어떤 전략을 가진 합격자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무엇을 더 갈고 닦아야 할지 알아보는 상반기 공채 결산 하반기야 기다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날카로운 시선으로 상반기 공채를 분석하고 취준생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하반기 합격 전략을 짚어주실 분입니다. 취업 컨설팅계의 대부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설문조사 결과가 확 와닿는데요. 저는. 네. 예, 제가 그 생활비 연봉에 대해서 이제 생활비가 더 많이 나가서 이제 걱정이어서 연봉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보이기에는 도회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표정 왜 그래요? 네, 듣고 있습니다. 예, 고향이 이제 그 지방이에요. 충북 충주라는 곳인데 저는 이제 첫 직장을 잡고 나서 서울에 올라와서 진짜 숨만 쉬고 있는데도 돈이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예, 그래서 저도 와 닿고요. 이게 면접날 기업 이미지가 안 좋아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우리 그 방송을 그 기업에서 보는 데들도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저는 면접관들 교육시킬 때 당신들이 지원자들만 면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들도 당신을 통해서 회사를 평가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혹시 회사의 관계자들 계시면은 여러분들 그 지원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사를 평가하고 있으니까 잘 하셔라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릴 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또 취준생분들한테 좋은 전략을 주실 거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앞에서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희 집에는 어린이날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어린이가 없어졌고, 예, 그리고 어버이날은 제가 고향에 가지는 못하고 고향에는 전화만 드리고 가까이 계신 이제 처가 부모님께만 이제 찾아뵀죠. 네. 예,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직은 중학생 아닌가요, 그래도? 예, 그 중학생이면 어린이가 아니죠. 너무 좋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 예,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날카로운 시선으로 상반기 공채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볼 텐데 그래도 지금 하반기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전략을 세우고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 도전하면 좋을 기업, 오늘은 어떤 기업을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분류할 때 일반적인 직장, 그리고 신의 직장, 그리고 신이 숨겨둔 직장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에너지 공기업을 오늘 다뤄볼까 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신의 직장과 신이 숨겨둔 직장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공기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저는 좀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좀 떠오르는데요. 한전을 말씀하시는 거 맞겠죠? 그렇죠. 이게 그 에너지 공기업 하면 보통 한전을 많이 떠오르시는데요. 이거 뭐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전을 포함해서 다양한 에너지 발전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 2001년 4월까지는 그 전까지는 한전으로 통합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01년부터 발전 부문을 분리를 해가지고 6개 계열사로
자회사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을 포함해서 뭐 남동발전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전, KPS 이런 데가 있는데 그 채용 공고 같은 한국전력, 중부발전, 서부발전, KPS 위주로 오늘 함께 다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정부에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방안들을 요즘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에너지 공기업도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조금 앞장서지 않았나 싶어서 혹시 상반기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예, 여기가 이제 정부 시책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네네. 그래서 한전이 물론 제일 많이 뽑았고요. 한전 같은 경우에 567명 여기 뽑으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중부발전 같은 경우에 60명, 서부발전은 54명, 한전 KPS는 59명을 뽑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공기업이 이렇게 다양한 거를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취준생들이 중부, 서부 이름부터 좀 생소한 이런 기업들을 몰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고 또 어디에 지원하면 좋을지 좀 팁을 주신다면요. 예, 일단 한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름이 조금 촌스럽습니다. 예, 제 친구가 이제 한전 다니다가 분리되면서 남동발전 그쪽에 이제 부사장급으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맨날 친구들끼리 그냥 놀렸어요. 야, 이름이 좀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발전사를 함께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한국전력이나 발전사들이 준비하는 그 준비 과정이라든가 내용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네. 한번 노력했으면은 한전뿐만 아니라 그 각 계열사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이런 계열사들도 함께 지원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 한전을 지원하면서 발전을 함께 지원하지 않는 친구들은 마치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하면서 대한항공을 지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준비 과정이 똑같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대한항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폭언에 대해서 이제 멘붕에 빠지지 않는 그런 강인한 마음과 그러니까 물컵을 이렇게 싹 피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한 그런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렇지만 같이 지원해라, 같이 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디를 지원할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디를 지원할까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알아야 돼요.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걸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이 이후에 제가 시작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전기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예,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발전 회사들이 있고요. 만들었으면 그것이 그냥 가정에 바로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송전, 변전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네. 예, 요것을 담당하는 데가 있고 요것을 전문적으로 배전, 그러니까 나눠주는 각 가정이나 기업에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들로 이제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전기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한국전력공사예요. 한국전력공사. 여기는 발전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 회사에서 만든 전기를 전력거래소에다가 팔면 전력거래소에서 이제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판매하고 전력 자원 개발하고 투자하고 부동산 쪽 활용하고 뭐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이게 네.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고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요. 그래서 많이 지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발전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자력 발전하는 곳은 이제 한수원이 있겠죠. 한수원도 여기서 만들어서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한전에다 파는 거고 이제 화력 발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뭐 이런 회사들이 발전들을 해요. 이제 유연탄이나 무연탄 아니면 그 BCU, LNG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큰 구조가 있고 이것에 따라서 운영 또는 유지 관리 또는 지원하는 그런 회사들도 필요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KPS라는 곳인데 여기는 발전과 관련된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곳이에요. 정비해 주는 곳.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로 구성돼 있고요.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사업의 발전이 그냥 자체적으로 많이 만든다고 사람들이 그냥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영향이 경제 성장이라든가 소득 증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작년까지는 5천억 킬로와트를 생산하고 있고 매년 한 2%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이제 확대를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안 쓰던 전기를 갑자기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신규 사업 쪽을 해외 쪽에다 많이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라든가 원자력 같은 경우에
영국이나 남아공이라든가 사우디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수주를 하고 있고요. 신재생 발전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 또는 송배전 그 장비들, 그러니까 설비들을 정비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게 1997년부터 이게 정부에서 독점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민간 사업체를 육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은 독점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화력에서는 한 46%, 원자력에서는 76% 정도 거의 독점 가까이 되듯이 이제 정비를 담당을 하고 있죠. 네. 여기에 강점이 뭐냐면 차별화 포인트가 뭐냐면 그동안 이제 많이 해봤어요. 여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독점하면서 경험이 많고요.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정비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인력들이 좋은 인력들이 많이 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큰 그림, 전력이 공급되는 나한테까지 오는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발전에서는 또는 그 배전 쪽에서는 그리고 이 뒤에 KPS 같은 정비 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원할까? 이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할까? 이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작해드린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일단 태성 쌤이 알기 쉽게 큰 그림, 발전사에 대해서 조금 큰 그림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에너지 공기업, 신의 직장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가고 싶어 할 텐데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겠죠? 예,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이게 몇 대 몇이다고는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예, 네. 밝혀져 있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추측으로 보면 한전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경쟁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보통 두 가지인데 네임밸류 많이 들어봤던데 네. 여기들은 많이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채용 인원도 경쟁률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한전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요. 중부발전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네네. 예, 네. 그리고 여러분들 경쟁률에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열심히 원칙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네, 이렇게 태성쌤 제자들 중에서도 한전을 비롯한 다른 발전 회사들에도 지원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좀 어떤가요? 의외로 발전 쪽으로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학생들한테 이쪽으로 방향을 관심을 돌리도록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기억나는 친구는 이제 광운대 전자과의 여학생이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특징을 발견해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지금 뭐 학점도 평범하고 네. 토익도 평범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무 능력 검사 최근에 있었던 4월 28일에 있었던 거 인성 검사, 직무 능력 검사 이거 잘 봤고요. 1차 직무 면접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그 정도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에너지 공기업 상반기 공채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지금 면접만을 남겨두고 있겠죠? 예, 맞습니다. 대부분 비슷하게 진행돼요, 여기가. 근데 면접을 앞두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류 전형, 직무 능력 검사, 인성 검사를 4월 28일까지 끝냈고요. 네. 이제 5월 14일에 직무 면접 예정되어 있고 경영진 면접은 5월 29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중부발전 같은 경우에도 서류 전형, 직무 적합도 평가, 직무 능력 평가 마쳤고 1차 면접 5월 19일 마찬가지로 그리고 2차 면접은 5월 29일 예정돼 있고 한국 서부발전이 살짝 늦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지금 서부발전은 서류 전형하고 직무 지식 평가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12일 날 직업 기초 능력 평가하고 인성 검사를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역량 구조화 면접 이게 이제 5월 말에 예상돼 있고요. 네. KPS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직무 능력 평가 끝났고 이것도 이제 역량 면접 인성 검사가 5월 15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4개의 기업에서 모두 서류 전형이 끝났는데요. 합격자는 좀 몇 배수 정도였나요? 이런 공공 쪽은요. 각 전형 단계별로 몇 배수를 뽑겠다라는 것을 다 공포를 하고 있어요. 다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배수를 통과를 시켰고요. 중부발전 경우에는 3배수, 서부발전은 5배수, KPS는 3배수 이렇게 서류 통과가 됐습니다. 네. 네, 여태까지 현황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게 에너지 공기업도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스펙은 전혀
불필요 없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합격자들의 스펙이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스펙 초월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징을 발견해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이게 일단 그 연령 제한도 없었고요. 스펙 초월이라서. 네. 그리고 학력과 전공, 영어 이런 거는 이제 지원 분야별로 좀 상이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없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한전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학력과 전공 이게 전공 제한이 없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배전이나 송배전 같은 경우에 한전의 배전, 송배전은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친구들 이 친구들에 대해서 지원 자격을 부여했고요. 토익이 700점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지원 자격은 있었어요. 그런데 중부 발전이나 서부 발전 이런 데는 학력이나 전공이나 연령이나 외국어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예년에 합격한 친구들 보면 영어도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700점 이상에서 700점에서 940점 사이 아이들이 합격을 했었고요. 네. 학점 같은 경우에도 3.0에서 4.2 사이 아이들이 합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좀 조심스러운 게요. 제가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3.0 이하는 안 되겠네? 그러면 700점 이하는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아라. 그러니까 채용 공고에 700점 이상만 지원 가능하다. 이러면 물론 700점부터가 가능하지만 그 제한이 없는 곳, 스펙 소월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 여기는 그 이하 점수도 합격한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펙 초월이었고 태성쌤도 특별한 특징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만약 좀 서류에서 떨어졌다면 어떤 게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지 맘대로 하는 아이들. 말 안 듣고. 예, 우리 방송만 봤어도 네.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자기 맘대로. 음. 그러니까 이게 기업에서는 일반 기업과 공기업은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일반 기업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조금 더 강하게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데 여기는 정말로 NCS 이것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NCS 공식 페이지가 있거든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직업 기초 능력이 무엇이다, 직무 능력이 무엇이다, 직무에 대한 상세한 기술서 이런 것들도 다 올라가 있는데 그거 안 보고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 대기업에 지원할 때 일반 다른 기업 지원할 때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나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나 괜찮은 상품이거든?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내놓을 때 내가 얼마큼 훌륭하다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에너지 공기업을 쓸 때는요. 내가 잘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 거기에 내가 맞아떨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서류에서 그때서부터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 원하는 쪽에서 사고자 하는, 나라는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것이 필요해, 나는 이런 사람을 뽑을 거야 라고 정의를 명확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숨겨놓지 않고 다 드러내놓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거 참고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베스트예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친구들은 다 떨어졌고요. 이런 친구들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NCS 이거 홈페이지에 가서 꼭 좀 보세요. 그리고 채용 공고에 보면 너무너무 친절해요. 이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무기술서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놓고 링크를 걸어놓고 있어요. 거기만 한번 클릭해놔도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하시고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력만 철저하게 보시고 준비하셔도 괜찮고요.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플러스 전공에 대한 것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원한 분야, 거기와 연결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것을 학교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배웠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는 것. 그러니까 내가 4년 동안 배웠던 모든 전공을 다시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원하는 분야, 이 발전 쪽으로 지원한다라고 할 경우에 여기와 연관될 수 있는 그 부분만 뽑아서 다시 한번 전공을 준비해 보시면 훨씬 더 무난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지 말고 조금 이 기업에 얼마나 내가 필요하고 적합한 인재인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금 지원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우대 조건들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채용 우대 제도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장애인과 보훈 대상자들에게는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보훈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것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부 발전인 경우에는 네. 보령이나 서천 지역 이쪽에서 최근에 이제 3년 이상 거주했던 친구들, 이 친구들한테는 전 단계 한 번 가점 준 게 아니라 전 단계에 다 10점씩 가점을 줘요. 네네네. 10점씩. 예, 10%네요. 10%. 네네. 그리고 서부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안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직무 지식 평가 쪽에서 10% 가점을 주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 인재, 그러니까 해당 지역, 예를 들어서 이제 발전 쪽에서는 충남 지역에서 학교를 나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는 가점을 줍니다. 근데 이제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충남 지역에서 다니고 대학을 서울에서 다녔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최종 학력. 예, 네. 그래서 최종 학력 기준으로 내가 이 지역에서 학위를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거 자기가 이제 한국전력, 중부발전, 서부발전, 뭐 KPS 이런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채용 공고에 명확하게 그것을 다 정의를 해놓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보고 대상이 된다면 이거를 이용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각 단계별로 만약에 10% 가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얼만큼 큰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태성 쌤이 계속 강조했듯이 NCS 직무 능력이 가장 중요할 텐데 NCS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NCS 준비는요. 이거는 답이 따로 없어요. 성실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네. 성실하게. 그러니까 분명히 기업에서 말하는 우리는 NCS를 기반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일단 그래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아는 형이 포털에 보니까 인터넷 포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뽑혔다던데 이런 얘기 좀 제발 듣지 마시고요. 기업의 말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채용 공고만 아주 자세히 보셔도 답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분명히 다시 말합니다. NCS 기반으로 뽑습니다. 그것을 기업에서는 다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꼼꼼히 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NCS를 정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탈락하는 분들도 많은가요, 실제로? 예, 많죠. 예, 이게 그 난이도로 보면은 네.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무난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물론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는 지원자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지원자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쉬웠다라고 하는데 이건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요. 네네. 이거는 이제 준비를 내가 얼만큼 했나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NCS 문제집 있죠. 네. 그거 오늘 방송 끝나고선 바로 서점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보고 쉬웠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준비 기간 그리고 준비 전략은 달라져야 되거든요. 일단 내가 어느 수준인가, 나의 똑똑함이 어느 정도인가, 그 정도 그리고 문제가 어느 형태로 나오는가 이것을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일단 난이도는 사실 제가 개인적인 영역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난한 수준이다라고 무난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조금 특징이 있는 거는 문제가 일반 기업의 인적성보다는 좀 긴 편이에요. 문제들이. 네. 그래서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네. 좀 성실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점수가 잘 안 오른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면 고득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그게 답이에요. 그 인적성 같은 경우에 인성과 적성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인성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인성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예, 그동안 잘 해왔어야죠. 그죠? 근데 적성은 기업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 친구가 얼만큼 똑똑하냐. 그거 보고 싶다. 그래서 이거 보는 거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똑똑함은 이제 두 가지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똑똑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죠. 네네. 근데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것은 한계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익숙해짐에 따라서 똑똑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똑똑함을 단기간에 확 늘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에 익숙해지면서 똑똑함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어느 정도는 성과는 날 수 있거든요. 네네. 그것을 공략하자.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 아나운서께서 한유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그동안 못 풀던 것이 풀리는 것,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네. 그런데 항상 이 시험을 볼 때 준비생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푼다. 예. 대충 보고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예. 조금 하나하나 정확히 푸는 게 더 중요하다. 항상 이게 있거든요. 어떤 예. 게 더 중요한가요? 그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중요합니다. 정답률. 예. 더 그래서- 정확히 푸는 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 전혀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정답률이 더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드디어 이렇게 통과까지 하면은 마지막 관문인 면접, 또 태성쌤의 전문 분야인 면접이 남아 있는데 한전과 에너지 공기업은 면접이 좀 뭐 다른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어떻게 진행되느냐보다는 무엇을 평가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네. 그게 더 핵심입니다. 다양한 기업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면접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면접 형태가 달라진다고 해서 뽑고자 하는 사람이 달라지느냐, 또는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항목이 달라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똑같이 평가하는 항목이 같더라도 그동안에는 질문과 대답으로 확인하려고 했던 것, 이것을 다른 형태, 토론이라든가 PT라든가 이런 형태로 다르게 보려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PT를 시켰다라고 해서 PT 스킬이 좋아야 뽑히나? 토론을 시켰다고 해서 토론에 이겨야지 합격하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직무 면접과 경영진 면접이 있는데 직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평가하느냐? 전공 지식,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등을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경영진 면접에서는 조금 더 말랑말랑한 부분, 인성 쪽, 그리고 조직 적합도 쪽에 중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한국중부발전 같은 경우에 1차 심층 면접에서는 직군별로 직무 역량 평가를 달리 하는데요.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PT하고 토론 면접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 2차에서는 태도와 인성 평가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T나 토론 면접을 한다고 해서 PT 잘하는 사람, 토론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게 아닙니다. PT 같은 경우에 보통 직무에 대한 이해력이 얼마큼 있느냐, 그리고 논리력이 있느냐, 그리고 창의력이 있느냐, 그리고 표현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평가를 해요. 이 표현력 안에는 요 안에 이제 PT 스킬이 들어가는 거죠. 표현력 안에 여러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PT 스킬이야.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닐 때 팀 프로젝트 발표할 때 내가 다 팀 PT를 맡아서 했어. 나 이거 준비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난 PT 잘하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탈락하는 거죠. 네. 그래서 PT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무에 대한 이해, 논리력, 창의력, 표현력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한국서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역량 구조화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똑같은 그 핵심이 있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NCS에서 정의한 그 평가 항목들이에요. 그것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별 면접과 직무 상황 면접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한전 KPS에서는 인성과 역량 면접을 한꺼번에 해요. 그러니까 1차, 2차로 나눠서 하지 않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우리 NCS 기반으로 역량 평가할 거야. 방법은 개별 면접과 토론 면접으로 진행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토론 면접인 경우에는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은 일단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토론에서 상대를 제압했어. 압도했어. 나 합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탈락하는 겁니다. 네. 예.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토론 면접에 들어갔을 때는 기본 자세가 쟤를 어떻게든 이겨야지가 아니라 이기려고 노력해야지. 하지만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평가 항목, 이것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다가서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평가 항목 중에 의사소통 능력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이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상대방한테 잘 전달해서 상대방이 수긍하도록 만들어야지 이것을 했다면 난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다야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소통이라는 게 뭐예요? 소통은 주고받고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 내가 주는 것은 아까처럼 그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받는 것.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보면 자기가 얘기할 거 계속 적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하면 어디서 배웠거든. 컨설팅 하면서 배웠거든. 예, 끄떡끄떡 하고 있어. 오뚜기처럼 처음부터 끄떡끄떡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면접관은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뭐 적고 있는지 보여요. 네. 대충 보여요. 아, 자기가 할 말 적고 있구나. 그것도 문장으로 막 적어요. 복잡하게. 그래서 끄떡끄떡 예 하고선 상대방이 말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용 듣고 있지도 않고 있다가 배운 대로 하는 거죠. 고개 들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 내용은 전혀 듣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죠. 근데 일단 듣지도 않았어요. 경청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통을 할 때는 상대방과 눈을 마주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상대방이 말할 때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나는 이 종이와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적을 때 문장을 적었기 때문에 본인이 말할 때도 상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말을 해요. 이것만 보고 하는 거. 이거 여기다 문장을 적었거든. 이거 그대로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여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리고서 나 이겼어. 나 말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잘했거든. 이렇게 만족해하면서 가고 나중에 발표할 때 결과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을까. 역시 스펙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터넷에 막 올리는 거죠. 스펙이야. 모든 게 다 통하네요. 역시 이제. 스펙이에요. NCS 한다더니 스펙이었어요. 이러면서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거, 특히 놓칠 수 있는 거, 토론 면접에서 소통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듣고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도 같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된다. 토론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네. 면접 자체도 어려운데요. 이렇게 단계별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방송 보는 취준생분들은 좀 숨이 턱턱 막힐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방금 좀 토론 면접은 소통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단계별로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보통의 경우는 이 에너지 공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좀 나눠서 해요. 네. 근데 형식은 비슷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왜 굳이 나눠서 하느냐? 보고자 하는 게 약간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단 그 1차 면접에서는 주로 팀장급, 해당 직무에서 팀장급, 나하고 직접 나를 뽑아가지고 직접 데리고 일할 그 사람들이 주로 면접관들로 들어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의 인생관 큰 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당장 내가 데려다가 일 시켰을 때 내 말귀를 알아듣고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 네. 그럴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친구들은 직무의 팀장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무 역량이 있는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 보기 위해서는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일단 준비 전략과 들어가서의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준비 전략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해당 비즈니스, 해당 지원한 기업의 비즈니스를 모르고 지원하는 친구들은 그냥 탈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기업의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는 기본으로 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몇 가지 키워드를 던져볼 테니까 이 단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채지 못하시는 분들은 분발하셔야 돼요. 일단 CCUS 이게 뭐냐?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ESS 딱 알아듣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조금 공부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업에 대한 조사, 시장에 대한 조사, 직무에 대한 조사를 좀 하셔야 돼요. 그 조사는요, 제가 이번에도 다트를 들어가서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예, 다트 가보시면은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네. 예, 제가 다트 보라고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들이 선생님 기업의 홈페이지하고 다트는 다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실제 보면 한 20% 정도밖에 안 보고 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다트만 보고 오셔도 한 80%는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업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고요. NCS 여기 홈페이지 제발 가서 보세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거를 찾아가지고요. 그 안에 직업 기초 능력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A4지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정했는지 적어 놓으시고요. 거기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내가 했던 공부, 내가 했던 경험 이것을 찾아서 오른쪽에다 적으세요. 그리고 연결시켜서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스타. 제가 계속 강조하는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이 형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고요. 이제 면접 당일은요. 스타로 풀어나갔던 문장을 외워가지 마시고요. 키워드만 가져가십시오. 네. 그렇지 네. 않으면 여러분들 말 못할 거예요. 외운 거 답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만 가져 들어가셔라. 네. 2차 면접, 경영진 면접에서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경영진들은요. 바로 내가 데리고 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나하고 일할 사람. 그러니까 인성이나 태도 위주의 평가와 질문을 주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기서도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들어가서 직업기초능력 요소라는 것 안에서 인성이라는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인성이라는 부분에 포커스해서 정리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본인의 삶의 가치관과 직업관 요거는 명확하게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런 것들도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직업관에 대해서 네. 요거 준비를 하시고요. 가끔 상황 판단에 대한 질문들도 하세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그 기준 명확하게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한마디 좀 짧게 들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정너. 갑자기요. 예, 답정너. 답 정해져 있어요. 아, 네. 예, 너는 대답만 하면 돼요. 어. 뭐냐? 답 정해서 필요 지식, 필요 기술, 직무 수행 태도라는 것을 홈페이지 여기서 다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어.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거기에 맞춰서 답하면 내가 뽑아줄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정너를 명심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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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이락스 병행제. 이락스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이락스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이락스 병행제로부터.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옆구리 폭력배, 성행 방해꾼.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자리 소식들이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진양입니다. 춘천시 석세동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건설업 본사로 건설 업무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재졸 이상, 경력은 신입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 소지자를 우대하며 직무는 공공 입찰 수주, 협회 및 관련 기관 대관 업무, 계약 체결 업무, 대금 청구 관련 업무이고 연봉 2,63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20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 업무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강원솔루션입니다. 원주시 판부면에 소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도매업으로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관계없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및 운전 가능자, 차량 소지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며 직무는 매입, 매출, 임대료 청구, 재고 관리, 장부 정리와 그 외 사무 업무이고 연봉 1,92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8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방문 및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직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또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취업 포털 커리어의 최슬기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취업포털 커리어의 최슬기입니다. 네, 자 최슬기 컨설턴트님 오늘 또 저희 잡정부 센터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셨는데 첫 출연이라 조금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소감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학생들이 지원할 공고가 많이 없어요. 선생님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곤 하는데요. 지켜보시는 취준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한 취준생 여러분들의 마음을 탄산음료처럼 뻥 하고 뚫어드리는 알짜배기 히든 챔피언 채용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외우신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준비한 멘트가 또 정말 취준생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느껴지기도 했고요. 자, 오늘 그럼 또 한번 잘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신세미 캐스터 옷 보니까 완전 봄이에요. 요즘 날씨도 정말 좋은데요. 방송 끝나고 뭐 하시나요? 저는 이거 다음에 이제 취업이 보인다 끝나면은 제 일과가 마무리가 돼서 네. 집 가면 낮잠을 자요. 밖에 좀 돌아다니고 그러진 않나요? 친구들이 학교 다니거나 회사 다니거나 아. 해가지고 저랑 시간대가 잘 안 맞아서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으니까 좀 밖에 거닐다 들어가시는 건 어떨지. 같이 다녀주실래요? 끝나고 같이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슬기쌤 오늘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스 리그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국내 연강선제 시장 점유율 1위, 점유율 51%를 차지하는 철강업 42년 업력의 기업 연봉가 우량 히든 챔피언 코스틸입니다. 네, 주식회사 코스틸 연강 선제라고 하는데 저희가 또 공대생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용어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연간성재란 그 탄소량이 적은 철강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고 있는 건축자재인 철조망, 못, 철사부터 문구류 제품, 자동차, 인테리어 제품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원재료입니다. 네. 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재료인데도 몰랐다는 사실인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소개해 주실 내용들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규모는 좀 어떻습니까? 네, 코스틸은요, 1977년에 설립된 철강산업 42년 업력의 기업입니다. 산업 분야 내 순위는 6위로 총 직원 수는 570명입니다. 네, 경북 포항에 1, 2 공장을 비롯하여 전국에 4개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베트남 현지 공장 총 5곳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이중 여직원 비율이 25%나 되는데요. 이렇게 철강업계 내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의 여직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철강 업계라고 하셔서 조금 뭐 남성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자 비율이 25%면 굉장히 많은 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또 그리고 보면은 베트남의 현지 공장까지 있는 거로 봐서 매출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연매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코스틸의 연 매출액은 2017년 기준으로 2,998억 원입니다. 네. 영업이익은 164억 원이고요. 또한 코스틸은 2018년까지 매출 중에 61.5%를 해외에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철강 시장이 좀 중국 쪽의 과잉 공급으로 상황이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코스틸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코스틸의 성장 배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의 다각화 및 연구 개발입니다. 코스틸은 변화하는 글로벌 마켓에서의 차별화를 위해서 철강뿐만 아니라 소비재까지 제품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은 아치형 강섬유부터 철강 산업에서 벗어난 소비재인 차량용 방향제 아둔가, 그리고 급속 무선 충전기 무무 등을 통해서 4차 산업을 대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네. 번째로는 사업의 다각화 및 연구 개발.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로는 우수한 기업 문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 전환을 했고요. 또 베트남 현지에서는 상생 노사 문화 모범적 실천으로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사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상생과 동행의 노사 문화 구축을 통해 지난 2016년에는 품질 개선 및 역대 최대 생산량을 달성하였습니다. 네. 코스틸의 성장은 제품 개발과 직원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을수록 42년 동안의 긴 세월의 역사도 궁금해지는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코스틸의 연역을 소개해 주시죠. 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 주식회사 코스틸은요, 1977년에 설립을 시작으로 1983년에 수출입법과 1987년 무역업 허가를 받으면서 1991년에는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1992년에는 보통철선 생산이 개시되고요. 2003년에는 제3공장 슈퍼데크에서 생산을 개시합니다. 2007년에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상 기업에 선정이 되는데요. 2012년에는 베트남 현지 IT 법인인 신한 ENG 비나 기업을 인수하면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또한 같은 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우수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5년 연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2014년에는 한국 아이디어 경영대상 무려 5년이나 연속 수상하면서 명예의 전당의 자리에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코스틸은 다각화에 대한 노력으로 42년의 역사를 이뤄냈는데요. 세계화에 맞춰서 더욱더 성장할 코스틸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네, 역사를 쭉 들어보니까요. 가족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슬기쌤, 요즘에 취준생들이 좀 복지 수준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코스틸의 복지 수준은 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코스틸은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여직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은 무려 100%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신 중인 직원에게는 전자파 차단 담요 그리고 허리 쿠션을 지급해서 업무 중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또 임신, 출산, 복지뿐만이 아니라 가족 건강검진, 자녀 학자금 지원, 그리고 수능 자녀에게는 격려 선물 등을 통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고 매주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서 정시 퇴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가족 친화적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 요즘 또 가장 핫한 키워드 하면은 워라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이 복지 굉장히 일단은 뭐 검증이 된 것 같은데
사실 뭐 가장 좋은 복지하면 연봉이거든요. 연봉이 또 얼마나 되는지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코스트리 연봉 또 우량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신 만큼 맞습니다. 또 연봉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 연봉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연봉은 사실 지금 채용 공고에 따르면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직무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균적으로는 대졸 초임 연봉 기준에서 3,1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네. 복지뿐만 아니라 연봉도 꽤 괜찮은 편인 것 같아서 취준생 여러분들이 귀가 좀 쏠깃하실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코스틸의 채용 전형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슬기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코스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채용 중에 있습니다. 영업기획과 마케팅팀 5년 이상의 경력직 채용과 마케팅 및 구매팀의 신입 채용이 있으며 그 외에는 포항과 음성공장의 생산 직무 또한 서류 접수 진행 중입니다. 특히 마케팅 직무는 신입 채용이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은 취업 포털 사이트를 잘 참고하시고 6월 4일까지 서류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신세미 캐스터가 채용 부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마케팅 및 구매팀 신입 공고를 보면 시황 분석과 원료 구매 데이터, 수입 관련 행정 업무로 기본적인 영어 회화가 가능하고 또 토익 700점 이상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본어 또는 중국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및 영업기획팀 경력직 채용으로는 5년에서 10년 사이의 유관 업무 경험자로 토익 800점 이상, HSK 6급 이상 자격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항과 음성공장에서는 채용 진행 중인 생산 제조 직무인데요. 포항 공장에서는 번드렉스 생산팀 소속으로 성형 금형을 통한 강섬유 생산 공정 라인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오토캐드를 다룰 수 있는 분, 소형 지게차 운전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으니까요. 평소 철강 산업에 관심 있던 취준생 여러분들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각 분야마다 우대 사항과 자격 요건이 다르니까요. 채용 정보를 좀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슬기쌤, 그럼 채용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채용 절차는 다른 기업과 특별히 다르지는 않은데요. 서류 검사, 그리고 기초 인적성 검사, 1차 실무 면접, 2차 임원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결정이 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특별하게 다른 절차는 없고 다른 기업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을 보고 또 이 코스트를 지원하려는 취준생분들에게 지원의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자기소개서 지원 양식이 자유양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어떠한 취준생분들은 오히려 더 쓰기가 어려워요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코스틸의 인재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겸손한 마음, 우수한 지적 능력, 그리고 넘치는 도전 정신.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고 인재상에 걸맞는 도전 정신이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는 사례를 드러나도록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틸이 원하는 인재상을 유념해 두시고요. 자신만의 스토리를 적는다면 합격의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슬기쌤, 그럼 마지막으로 코스틸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무엇보다 인재 육성을 중요시 여기는 기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온라인 사내 제한 제도인 상상뱅크를 운영하면서 임직원들이 형식과 절차를 간소화한 자유로운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였습니다. 최대 2억 원이 넘는 포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 참여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국내 제조업계 최초로는 한국 아이디어 경영대상 명예전당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매년 1회 진행되는 자체 전문 인재 양성 과정 JD스쿨, 전 사원이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고 공유하는 독서 111 등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과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꿈꾸시는 분들이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신세미 캐스터한테도 마지막 단골 질문 나가겠습니다. 저도 네. 이 자리에서 추천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만약에 취준생이라면 슬기쌤이 추천해준 기업 코스틸 어떤 거 같나요? 일단 저는 복지나 연봉도 연봉인데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그 계속해서 인재 육성을 해준다고 하신 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요. 취업 후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복지와 연봉도 굉장히 탄탄해서 신세미 캐스터도 추천하는 기업인 것 같은데 저희가 아마 오늘 이 코스틸이 방송에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네. 코스틸의 채용 전형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용 절차는 우선적으로는 서류 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서류 입사 지원은 취업 포털 사이트 이용하셔서 자유 양식으로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기초 인적성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코스틸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틸에 맞춘 인성적인 부분이 맞는 지원자에 한해서 통과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실무 면접이 진행돼서 해당 직무의 팀장님들 포함한 실무진들과 면접을 진행 후에 2차로는 임원진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에 이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신세미 캐스터가 채용 부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마케팅 및 구매팀 신입 공고는 시황 분석과 원료 구매 데이터 그리고 수입 관련 행정 업무로 기본적인 영어 회화가 가능하고 토익 700점 이상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일본어 또는 중국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및 영업기획팀 경력직 채용으로는 5년에서 10년 사이의 유관 업무 경험자로 토익 800점 이상, HSK 6급 자격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항과 음성공장에서 채용 진행 중인 생산 제조 직무입니다. 포항공장의 번드렉스 생산팀 소속으로 성형 금형을 통한 강섬유 생산 공정 라인에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오토캐드를 다룰 수 있는 분이나 소형 지게차 운전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으니까요. 평소 철강에 관심 있던 취준생 여러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슬기쌤, 오늘 방송이 이렇게 무사히 끝나나 싶었는데 저희가 또 오늘 방송 또 첫 번째 방송이니만큼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소감이 좀 느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다 보니 굉장히 좀 긴장을 해서 네. 아까 우황청심환도 하나 먹었는데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그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의 면접 대비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지도하는 친구들 그리고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더욱 생생한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십니다. 앞으로 탄산수 같은 슬기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 코스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채용 정보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많은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최슬기 컨설턴트 신세미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 내일은 불금이죠. 저희 잡정보센터 또한 금요 스페셜로 불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금요 스페셜 특집 취업 예능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알아보는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